안녕하세요. 매스BRP 광민지 최유림입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할 주제는 뉴로무픽 반도체와 다진법 반도체입니다. 설명은 뉴로무픽 반도체란 뉴런의 신호 전달 원리와 시냅스의 CTDP 메커니즘, 기존 컴퓨터의 폰 노이만 구조, 뉴로무픽 반도체의 구조와 특징, 그 후 진법과 반도체, 다진법 반도체, 다진법 반도체의 활용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뉴로무픽 반도체는 인간의 뇌와 신경세포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한 인공지능 반도체입니다. 인간의 뇌는 수많은 신경세포, 즉 뉴런들이 시냅스로 연결되어 신호를 주고받아서 순식간에 정보를 처리하며 낮은 전력으로 다량의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여 높은 효율성을 가집니다. 뉴로무픽 반도체는 이 신경망의 특성을 적용하여서 정보를 병렬적으로 처리하도록 개발한 것입니다. 뉴런의 신호 전달 원리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냅스 전 뉴런은 자극을 받으면 스파이크라는 전기 신호를 전달합니다. 스파이크가 시냅스에 도달하면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어서 시냅스가 활성화됩니다. 시냅스 후 뉴런의 수용체가 신경 전달 물질을 인식하고 스파이크가 발생하여 시냅스 전 뉴런에서 시냅스 후 뉴런으로 신호가 전달되는 원리입니다. 스파이크 타이밍 디펜던트 플라스티시티, 즉 STDP는 신경망에서 일어나는 메커니즘으로 기억과 학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STDP는 이전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렸던 뉴런 신호 전달 과정에서 뉴런들의 연결을 강화시키거나 약화시켜서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거나 혹은 빨리 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시냅스 전 스파이크가 시냅스 후 스파이크 전에 일어나면 시냅스 전 뉴런의 신호가 시냅스 후 뉴런의 신호에 영향을 준 것으로 인식되어서 시냅스의 연결이 강화됩니다. 반대로 시냅스 전 스파이크가 시냅스 후 스파이크 이후에 일어나면 뉴런들 간의 연관이 적다고 인식해서 시냅스의 연결이 억제됩니다. 뉴로무픽 반도체는 이 STDP 원리를 구현하여 인공지능의 기억과 학습에 적합한 하드웨어로서 기능합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컴퓨터는 인공지능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왜 어려움이 있었던 걸까요? 뉴로무픽 반도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컴퓨터 구조를 알아야 될 것 같죠? 기존 컴퓨터는 폰 노이만 구조를 이용했습니다. 폰 노이만 구조는 프로그램 명령을 메모리에 순차적으로 배열하고 조건에 따라 이를 불러와 실행하는 구조로 CPU, 메모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폰 노이만 구조의 컴퓨팅은 명령을 순차적으로 한 번에 하나의 명령어만 처리할 수 있어서 정보를 병렬적으로 처리할 수 없었고 직렬적으로 처리하며 CPU와 메모리가 분리되어 있어서 병목 현상도 발생하는 등 효율성이 낮았습니다. 그리하여 데이터를 저전력으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뉴로무픽 반도체입니다. 그럼 뉴로무픽 반도체의 구조와 특징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PU와 메모리 대신에 뉴런과 시냅스로 구성된 인공 뉴런의 병렬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게 되어서 유기적으로 연결을 확장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CPU의 연산과 메모리의 저장이 하나의 반도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병목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전력 소모가 매우 적으며 빠른 속도의 데이터 처리, 그리고 높은 집적도를 가집니다. 세 번째로 이번엔 단점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병렬적인 회로와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것은 매우 까다롭고 단가가 비쌉니다. 칩을 활용할 소프트웨어와 칩의 설계 기술 연구가 더욱 필요하며 범용성이 낮은 문제를 뉴로무픽 반도체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뉴로무픽 반도체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이제 다진법 반도체에 대한 설명에 앞서 진법과 반도체에 대한 배경 지식을 쌓고 가시겠습니다. 숫자를 세거나 계산을 할 때 인류는 약 250만 년 전부터 손가락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인 디지털은 디짓이라는 손가락에서 파생된 것으로 손가락화라고 해석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듯 디짓으로 출발한 인류의 셈법은 오랜 세월을 거쳐서 진법으로 발전했습니다. 진법은 2진법부터 3진법, 16진법, 64진법 등 무수히 다양한 종류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2의 제곱 진법은 2진법을 기본으로 표현하며 3의 제곱 진법은 3진법을 기초로 전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에서 2진법은 바이너리 더하기 디짓,
해서 비트로 계산하고 삼진법은 ternary 플러스 digit 해서 trees로 계산합니다. 현재 모든 반도체 시스템은 비트를 베이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점점 복잡한 연산이 요구됨에 따라서 최근에는 반도체가 인간을 대신해서 셈을 수행하고 있죠. 소프트웨어인 진법을 하드웨어인 반도체를 이용해서 계산할 때에는 한 개의 트랜지스터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 경우의 n개수가 n진법이 됩니다. 트랜지스터를 병렬 방식으로 나열해 계산하면 각각의 트랜지스터 개수는 진법의 자릿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진법을 1011을 구현하려면 트랜지스터 4개가 필요하고 각각의 자릿수는 0 아니면 1로 표현됩니다. 디지털 컴퓨터를 비롯한 전자기기는 0과 1 두 가지의 숫자로 정보를 처리하는데요. 전류가 흐르는 것을 1, 차단된 것을 0으로 환산하는 이진법입니다. 반면 다진법 반도체는 0, 1, 2의 3가지 숫자나 0, 1, 2, 3의 4가지 숫자 등으로 정보를 처리합니다. 0과 1의 한계를 극복하면 하나의 칩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숫자 128을 표현하려면 이진법으로는 1, 0, 0, 0, 0, 0, 0, 0, 즉 8개의 비트가 필요한데요. 삼진법으로는 1, 1, 2, 0, 2로 표시되어서 5개의 트리트만으로도 저장이 가능하며 사진법으로 환산하게 되면 2, 0, 0, 0으로 표시되어서 4개의 리블만 있으면 됩니다. 같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소자나 회로를 삼진법에서는 63.1%, 사진법에서는 50%만 사용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다진법 반도체 중 가장 많이 연구되는 것은 삼진법입니다. 가격에 비해 가장 높은 효율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 다진법 반도체가 활용되는 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 연구팀이 기존의 이진법 반도체 소자 공정 기술을 활용해서 삼진법으로 구동하는 금속 산화막 반도체를 세계 최초로 대면적 실리콘 웨이퍼에서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반도체 웨이퍼를 각각 N형과 P형으로 도핑했는데 대면적으로 제작해 삼진법 반도체의 상용 가능성까지 보여줬다는 데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삼진법 반도체는 향후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AI,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바이오칩, 로봇 등의 기술 발전에 큰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예로는 생물신경망의 네트워크 상태를 그대로 전자신경망에 복사하는 브레인 카피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생물신경망의 고감도 센싱 기술과 고밀도로 척충할 수 있는 메모리 기술을 결합해서 살아있는 현재 생물의 현재 네트워크 상태를 그대로 읽어낸 이후에 그 상태 그대로를 전자신경망에 복사해내는 기술입니다. 지금까지 뉴러모빅 반도체와 다면체 반도체에 대해서 설명한 최유림, 광민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